여러분, 월급만으론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같은 바쁜 직장인들이 어떻게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2의 월급 통장, 그러니까 돈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왼쪽은 S&P 500, 오른쪽은 코스피. 뭔가 딱 봐도 다르죠? 아니, 왜 미국 시장은 저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우리 코스피는 왜 박스피라는 슬픈 별명까지 얻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미국에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냐?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요, 훨씬 더 거대하고 구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시장이 좀 흔들려도 멘탈 잡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이 가진 비밀 엔진은 대체 뭘까? 둘째,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까? 셋째, 구체적으로 어떤 ETF들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넷째, 이걸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세금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미국 시장의 비밀 엔진, 부제는 S&P 500은 올라야만 하는 이유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오르면 좋다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뭘까요? 월가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정부가 S&P 500의 장기적 우상향을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필사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시장이 잘 되길 바라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미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말 그대로 정치, 경제적인 숙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공적연금 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은퇴 자금이 연금에 묶여 있는데 이 연금이 돈을 불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연금은 매년 최소 8%는 벌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세워뒀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에 박살나서 이걸 못 채우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연금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을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동기부여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이런 거대한 미국의 상황을 이제 우리 바로 직장인들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소득, 즉 월급이 주 수입원이잖아요. 하지만 최종 목표는 월급 말고도 나를 위해 일해주는 자본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직장인들은 딜레마가 있어요. 일단 본업, 회사 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승진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무슨 종목이 좋은지 하루 종일 리서치하고 주식창 들여다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내가 신경 안 써도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패시브한 전략, 즉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도구들. 그럼 그 파이프라인은 대체 뭘로 만드냐? 바로 이 ETF 삼총사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른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죠. 자, 두 가지 핵심 철학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하는 것과 비슷해요. 왼쪽 QQQ는 화끈한 짬뽕 같아요. 미래기술주, 떠오르는 별들에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SCHD는 든든한 짜장면 같달까요? 이미 검증된 기존의 강자들, 재무적으로 탄탄한 배당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뭐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밀병기, 바로 커버드 콜 ETF입니다. JPQ 같은 것들이요. 이건 개념이 좀 재밌어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건데요. 주가가 막 두세 배 오르는 대박의 기회는 포기할게. 대신에 나한테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현금을 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 월세가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수익인 거죠.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똑같이 1억을 투자했을 때 웬만한 배당주들은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현금을 주는데 이 커버드콜 ETF는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만들어내요. 수익률이 11%에 육박하니까요. 이건 그냥 배당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2의 월급을 만들어주는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섹션, 그럼 이 삼총사를 가지고 어떻게 나만의 전략을 짤 것이냐?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똑똑하게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하겠죠. 포트폴리오의 40%는 안정적인 SCHD로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
30%는 QQQ로 성장의 가능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JPQ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아주 굵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정성, 성장성, 현금 흐름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JPEQ 같은 커버드 콜 ETF는요, 구조적으로 상승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좋다고 환호하는 나스닥이 막 사상 최고치를 찍을 때 사는 건 좀 아쉬워요. 오히려 시장이 폭락해서 다들 망했다 할 때 바로 그때 용기를 내서 사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큰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정말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잘 벌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네, 바로 세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현실 체크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2천만 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배당이든 이자든 월급 말고 금융소득으로 버는 돈이 1년에 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그때부터 세금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종의 레벨업인데 안 좋은 쪽으로의 레벨업이죠. 무슨 말이냐면 연 2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라고 해서 따로 세금을 내면 끝나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 초과분이 여러분의 원래 월급, 즉 근로소득이랑 합쳐져 버립니다.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확 높아지니까 당연히 세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내 파이프라인이 점점 커지는 건 좋은데 이 세금 문제도 미리미리 계획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 돈의 파이프라인이 점점 굵고 단단해져서 이제는 세금을 걱정해야 할 만큼 성공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득과 세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또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진짜 투자는 이 행복한 고민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완성되는 건지로 모릅니다.